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지난번 최호택 작가와의 영상 잘 보셨는지요? 오늘은 최호택 작가와 약속한 대로 작품을 저희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호택 작가가 2005년 등단 전에 펼쳐낸 아침에 느끼는 행복이란 수필집을 여러분과 함께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필집에는 전부 1부부터 5부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부 65편의 수필이 담겨져 있고요. 작가가 선정해준 23편의 수필과 또 제가 낭독하면서 마음에 든 수필 등을 합쳐서 하루에 2편씩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낭독 시간에는 이 책의 일부에 실려있는 두 작품입니다. 늦은 깨달음과 또 꿈과 현실, 이 두 작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늦은 깨달음.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은 더 평형을 갖춘 눈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라면 얼마나 내 삶이 편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언제나 내 기준으로 남을 보는 나쁜 습관과 이기주의적 삶을 부단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나를 알았던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고 부끄러움에 대해 후회해 보지만 한 번 각인된 나에 대한 인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얻었다는 사실로 마음의 위안을 삼아 봅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으며 바로잡을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었으므로 다만 크게 뉘우쳐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순간에도 스스로 겸손해야 함을 잊고 거만하지는 않은지, 남을 우러르고 존경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내려다보지는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행보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행보를 결정짓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내어 인생 행보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았느냐인데 유감스럽게도 평형을 갖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이 오늘 나에게 큰 후회와 동시에 가르침을 줍니다. 늦기는 했지만 얼마간 시간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경계를 해봅니다. 내 알량한 배움이거나 약간의 부이거나 그럭저럭한 건강이거나 알맞게 둔 자식이거나 부모님의 생존이거나 형제들의 무탈함이거나 등에 대해 자랑함으로써 혹시 남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삶은 꼭 넉넉한 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넉넉지 못한 사람들의 삶도 언제나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겸손함과 희망과 동경과 근면함이 있습니다. 있는 자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 질투심 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이 삶일 것이며, 올바른 가림이 인생을 또한 올바르게 할 것입니다. 있는 자에 속하건 없는 자에 속하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삶의 선택은 문제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눈높이를 낮춰 살았다면 훨씬 더 적은 부끄러움 속에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아직은 살아야 할 인생이 남아 있으므로 늦기는 했지만 이러한 깨달음도 무익하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훗날 오늘의 깨달음이 크게 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꿈과 현실. 내가 꿈을 꾸던 시절, 미래는 희망차고 광활하고 아득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시절은 기억조차 희미할 정도로 멀어져 있으며 현실은 꿈처럼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일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나이를 먹었을 뿐이다. 지금 나는 영원히 올 것 같지도 않았던 쉰을 넘긴 나이에 와 있다. 당연히 꿈은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라졌으며 아직도 그 꿈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누구든 내 또래는 다 그렇게 변한 듯하다. 각각 제1로 만나기는커녕 전화통화조차도 어려웠던 친구들이 지금은 등산이니 골프니 바둑이니 하면서 잘도 모인다. 마치 오래전에 약속이나 해두었던 듯이 약속만 정해놓으면 열 모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옛날에는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의 대화 내용이란 자식들 출가시키는 일이나 자신들의 건강 문제가 대부분이다. 가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썩 즐겁지만은 않은, 말하자면 과거에 꿈꾸던 미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기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을 더 꾸겠는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현실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치과에 가서 이를 뽑고 가치나 의치를 해 넣어야만 하고 하루에 2번씩 당뇨약을 희망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게다가 슬픈 일이지만 부모는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떠난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내가 옛날에 꿈꾸었던 미래와는 다르기만 하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는 남들도 다 이룬 것들 뿐이다. 혼인을 해 아이를 낳아 키웠고 나이를 먹어 귀민머리부터 휘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흔들거리고 덜어는 빠지고 있다. 무슨 꿈을 꾸었던가도 기억에 희미할 뿐이다. 삶이란 그런 것일 게다.
저 산을 넘어가면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있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것이라 여겨 산을 넘어보지만 그곳 역시 이곳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남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해왔던가,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해왔던가, 지금에 이르러서 느끼는 감정이란 별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서로 앉아서 식사한 자리가 다르고 일한 정도가 다르며 한 일의 종류만 다를 뿐 하루 세 끼 먹고 고민과 걱정으로 지내는 것은 조금도 어김이 없다. 문제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며 하루 세 끼 먹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아무것도 성공의 징표란 우리에게 없다. 어떻게 얻은 명예건 권력이건 부이건 간에 도매금으로 값을 치는 세상이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친다면 큰 잘못 없이 살아와 늘 잔잔한 미소와 행복으로 충만한 웃는 얼굴을 가진 자도 성공한 삶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후자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가 본인의 성실한 노력과 함께 소위 말하는 운이나 혹은 정당치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룬 것이라면 물론 일부의 경우이겠지만 후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내와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생각일진데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어떠하겠는가? 모르기는 해도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언제나 성자는 고통받고 그늘진 곳에서 산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부자가 성자가 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내일의 배부름을 위해 오늘을 산 자, 내일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바라고 오늘을 산 자는 그들의 훌륭한 명분과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는 얼마간의 부끄러움이나 한탄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남들도 그렇게 비난함으로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다. 내주거나 물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꼭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 정오표를 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지금은 인생을 관조하고 반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나온 삶이 그렇듯이 앞으로 살아갈 삶 역시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란 역시 현실을 바탕으로 쌓여질 수밖에 없는 탑이다. 그러므로 무슨 꿈을 꾸었던 간에 오늘 그 탑이 균형 잡히고 단단해 비바람에 끄떡없다면 마음은 흡족하고 기쁠 것이다. 아, 꿈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무미건조한 것이었던가. 힘들여 짊어지고 오던 꿈은 다 어찌하고서 오늘은 가벼움과 허탈함으로 석양에 서 있는 것인가. 왜 몰랐던 것일까? 세월이 가듯 꿈도 덧없이 멀어져 간다는 것을.